전일용 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일단 유승민 의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제 유승민 의원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보는 시점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때가 있었습니다. 2015년 박근혜가 대통령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유승민이 중복지 그다음에 요 추가 징세를 중심으로 한 거기에 대한 원내대표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직격으로 이야기를 했죠. 증세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저 복지가 아니라 중간 정도의 복지를 갖다가 하는 곳을 만들겠다.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후에 유승민은 바른미래당 대통령 후보가 됐고 예. 대통령 후보 때도 그 공약들을 갖다가 발표를 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은 우리가 이제 홍준표는 대통령 후보로 해가지고 재수했다고 하는데 네. 유승민도 똑같이 지금 재수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후보로 나오면서 네. 일정 부분 우클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우클릭한 부분들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장 자율에 조금 맡기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민간에 맡기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중복지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하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어떤 토지 공개념 내용들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었던 부분, 네. 그다음에 LTV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국민의힘당 네. 정책하고 똑같이 다시 바꿨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자력 발전소, 네. 핵발전소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바꿨죠. 음.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옛날에 내놨던 그런 정책하고 비슷한 내용들을 갖다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어떤 방향을 이렇게 지향을 하는지는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유승민이 이야기했던 일정 부분의 정부의 규제도 네. 필요하고 네. 그것 통해 가지고 중복지를 위해 가지고 조세를 갖다가 늘리겠다.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누구에게 일정 부분은 민간 중에서도 서민들에게 돌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돈들을 갖다가 받아오겠다. 네. 세금을 갖다 증세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의 변경 빼놓고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거기에 반해서 주택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 예. 그래서 이제 규제가 있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업체들이 개발해 가지고 과도한 소득을 갖다가 올리는 부분들에 대한 네. 부분들은 많이 후퇴한 상태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핵발전소 네. 문제들도 굉장히 완전히 국민의 힘당 예. 그 기조하고 똑같은 형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방금 들었을 때 이게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민간에게 그 저기 이익을 많이 주되 대신에 거기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오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읽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 뜻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국가 경쟁력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음. 본래 국가의 경쟁력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는 네.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져야만 노동 시장에서 네. 중요한 포션이 있거든요. 노동 재생산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인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 생산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겠죠. 근데 비용을 갖다가 조금만 들이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네, 예전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네. 자기도 폐지를 하기로 했는데 네. 그것을 이제 돌아섰고, 그 다음에 민간한테 이득을 많이 주고 세금을 많이 걷는 건 좋지만 민간이 지어야 될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게 돼버렸다. 예,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에 주택 정책도 후퇴해버렸고 주택 정책은 어떻게 후퇴했습니까? 주택 정책도 이런 어떤 정부의 규제가 부동산이 공공재로서 특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면서 정부의 규제라든지 정부의 어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런 어떤 틀들을 갖다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후퇴해 버렸죠. 음. 해고라든지 이런 고용을 갖다가 자유화하겠다고 하는 아, 박근혜 때 엄청 많이 큰 문제가 됐었던 건이죠. 노동의 유연성을 뭐 그렇죠.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을 갖다가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음. 원래 유승민이 갖고 있었던 19대 대통령 공약사항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후퇴해 버렸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유승민 그 후보가 사실은 이제 그쪽 보수 진영에서는 약간 정책들이 약간 좌클릭을 해서 이게 복지 쪽을 좀 이렇게 선호를 한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들어가면서 보수화 정책에 발맞춰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자기의 주요 정책을 갖다가 변경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기조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자기 아마 신념이 바뀐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표를 얻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변경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학자적 양심은 이제는 좀 버린 상태가 됐다. 네. 결국은 당선되기 위해서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영문 자료를 주셨어요. 네네. 이제 실질 GDP 네.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네,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은 아닐 거고요. 이제 요 두 가지 자료를 갖다가 제가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후퇴했는가. 예. 예. 한 가지 자료하고요. 또 한 가지 자료는 뭐냐면 OECD 국가들이 코로나 이후에 2022년, 2021년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한 자료 두 가지를 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하나씩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유승민 후보가 들어와서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주요 공약이거든요. 네. 그러면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료를 갖다가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네. 하는 것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경제 성장률이 얼마만큼 후퇴했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0.9% 성장. 네. 그러니까 0.9% 후퇴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한다면 후퇴한 나라 대부분 그래서 한 120개국 정도가 큰 국가 10만 이상 되는 국가 중에서 후퇴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0.9%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한 120등 정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네네.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네. 영국이 마이너스 9.8%예요. 네네. 그리고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마이너스 3.4%. 네.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은 거의 마이너스 10.8%고 우리 그 옆에 일본이죠. 네. 일본도 마이너스 4.6%.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예. 뭐 10%가 넘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유승민 후보가 민주당 정부에서 경제를 위한 활동들, 그다음에 대한민국 경쟁력이 부족해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경제 전문가로 나왔다고 할 이야기는 없다는 것이죠.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울러서 보면은 걔네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나와가지고 결국 시위나 하고 이런 공부만 했지 경제 공부 제대로 안 했어. 뭐 국방에 대해서 뭘 알겠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선들을 갖다 강화시키는 곳이 이제 언론입니다. 요 GNP라든지 아니면 GDP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하는 걸 볼 때 첫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비교 대상이 언제인가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볼 것. 다음 두 번째 경제 성장률 이제 제가 드린 거에는 2022년 예상이 있습니다. 예. 2022년은 코로나가 조금은 잠잠해지고 해결됐을 때 경제 성장률입니다. 네. 그러면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평균이 얼마냐면 5.4%입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4.7%입니다. 네.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도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 네. 이것만 이제 타이틀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실제는 뭐냐면
이런 선진국 OECD 평균 마이너스 됐던 부분이 몇 퍼센트냐면 거의 5%에 다다릅니다. 한국은 마이너스 0.9%. 그렇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대비 기간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안에 들어가는데도 그걸 갖다 판단을 못해 이만큼 안 돼. 그렇다고 한다면 평균으로 따져 있는 걸 갖다가 2026년에 대한 세계은행에 대한 경제 성장률 표가 옆에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국가들이 2022년도에는 경제 성장률이 엄청 된대. 왜? 그만큼 많이 코로나 시대에 후퇴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 식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 폐허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재건을 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팍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결국은 이제 언론 지형에 네. 매우 기울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속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봐야 된다. 그것이 1년 단위인지, 그 다음에 전년 대비인지, 동년인데 전 쿼터 대비인지,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같이 보여주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 건지, 그 자료를 갖다가 비교하는 네. 것을 다 해야만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희룡 후보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네. 강윤영 씨라고 네. 아마 이게 정신학 의사인 모양입니다. 네네. 정신과 의사. 네네. 예, 예. 전문이시죠. 예. 정신건강학과라고 예, 보통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신을 분석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네. 네네네. 소시오패스라고. 네. 이 지금 안티소셜 발언으로 학회 윤리에 제소됐다면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에게는 필요한 것이 문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테스트를 하지 않는 것이 현대 의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성술이라든지 점이죠. 원희룡 후보가 지금 공약 말고 굉장히 유명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뭘 하냐면 검증의 왕자 내지는 모르는 단어 찾아가지고 공격하기, 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너 이거 모르지 나 알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인간성이 제로구나. 딴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막 벼가 그냥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면서 니들 모르지 나는 알아. 거의 굉장히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원희룡 후보를 갖다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시험을 난 잘 보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시험 잘 본 것이 장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못 본 사람들은 다 디스해야 되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선진국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포용력 제로인 사람이다. 국민의힘 후보 4분 중에 어느 분이 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참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결국 결론은 똑같으니까. 대기업 빙 뜯고 대기업에게 특혜주고 이걸 갖다가 해서 결국 국가 경쟁력 망치고 안 보이다는 돈 투자하지 않고 일본에 어떻게 보면 육군 대신해주는 그런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는데 여러 가지 언론에서 또 이제 빨아주겠죠. 경제고문 망했습니다. 뭐 집값이 올랐습니다. 안보가 무슨 위기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을 다 해줄 겁니다. 뻔뻔하고 무식하고 해가지고 그냥 노조고 뭐고 다 그냥 쓸어버리고 막 감옥에 다 보내버리고 공작 정치 해가지고 다 털고 이런 정도 하는 것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이 후보로 난 당선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동안 똑같은 판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국민의 말과 언어.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복지 공약이 왜 이렇게 자꾸 거꾸로 축소되는지 유쾌하게 그런데 따뜻하게 서민들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줄 때가 됐다. 그전에 정치에선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에까지 전달이 되고 있구나.
상당히 여유 있는 표차로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예, 이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고서 우산을 씌워준 거 이거 다 거짓이랍니다.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애는 개북화 못하는 거예요? 기약 없는 일, 알아주지 않는 일,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 그분은 하셨잖아요. 평생을 걸고. 민주주의가 정말 민주주의가 아니더라. 그걸 폭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법 앞에 10,000명만 평등하다 이런 생각 사실 듭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일을 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예, 저는 뭐 때리면 맞는 체질입니다. 정치인 노회찬은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같은 사람이었고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연인 노회찬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노회찬은 낭만파예요. 잘 놀고 악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그런 나라까지 꿈꾼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벚꽃은 떨어질 때가 제일 멋있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수록 여러분들과 저 사이의 애정은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